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죠? 2025년 지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행정법 어땠습니까? 행정법 국가직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이 마치고 저한테 많은 카톡도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95점, 90점이 대부분인데 좀 쉽지는 않았었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국가직보다는 한두 문제 좀 더 어려웠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특정 단원, 소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소송에서 6문제, 순수하게 6문제고요. 심판, 1번이었죠. 행정 쟁송 문제죠. 심판과 섞인 문제인데 그게 선지 중 하나가 심판이고 나머지가 이제 3개가 소송 문제다 보니까 결국 소송에서 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에서는 행정행위가 6문항이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놓고 보면은 행정 쟁송, 소송과 행정행위에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결국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집중적으로 하여간 핵심적인 단어에서 계속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국가배상에서 출제가 안 됐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 이제 정보는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원에 이렇게 좀 많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외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네요. 자, 좀 그런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물론 출제 유형은 압도적으로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판례가 대부분이고요. 행정기본법에서 2문제, 절차법 또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 시험의 유형이다. 판례, 사항, 사실관계, 법률관계 이런 사항들을 모두 좀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90점 정도는 이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90점 정도 이상은 받으셔야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좀 PPT를 좀 띄워놓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약 1~2시간 정도 후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띄워놓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은데 문제가 올라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에 또 이제 궁금해라 하시니까 문제 없이 지금도 이제 사진 수험생 여러분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서 좀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보다는 간략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26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교환 해설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해설이랑 같이 좀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시험 본 토요일 21일이고요. 제가 해설랑해서 월요일 정도는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염려 마시고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행정쟁송에서의 가구제입니다. 임시구제로서 심판에서는 임시 처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있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이 있죠. 자, 1번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가 있고요. 2번에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속행 등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받기는 안 됩니다. 민소법상의 가처분은 안 돼요. 당사자 소송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2번이 뭐예요? 행정처분에 이랬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슨 소송?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임시처분이죠. 행정심판,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적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에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했더라도 이 집행정지는 본안소가 진행이 안 되면은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별도 조치 없이 그냥 실효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가 옳지 않은 거고요. 1번 선지에서 더불어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집행정지 결정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하더라도 결정되어진 것들은 집행 부정지다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저번에 이유 제시 옳은 것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방이 처분 이후에 신청해 와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2번, 3번 단순 반복 처분, 경미한 처분, 3번의 긴급 처분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는 있지만 사후 이유 제시를 요청해 오면 해야 합니다. 4번은 이유 제시가 구체적인 뭐가 빠졌어요? 조항이 빠졌어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 그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불복 구제 절차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는 이유 제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선결 문제. 예,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너무나 다 기출 문제다 보니까 쉬웠고요. 예, 1번 대집행이 끝났습니다. 개고. 따라서 개고 영장 이런 것들 소익이 없어요. 대집행이 끝나버렸는데 무슨 소익이 있겠어요. 하지만 개고에 취소가 있어야만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통과합니다. 이번에 취소밖에 안 됩니다. 부당이득이 아직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공정력 때문에 일단 유효죠. 따라서 납부해야 할 걸 납부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3번은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확정이 당연 무효랍니다. 당연 무효인 과세였다면 납세 의무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체납범이 될 수 없고요. 형사처벌하면 안 되겠죠. 4번에 연령 미달인 결격자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했는데 이게 취소밖에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요. 예, 수월했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문제인데 4번의 2번 선지가 물론 정답입니다. 정답이고 이미 사실은 출제된 적이 있었던 그런 기출 문제인데 좀 길다랗게 나와서 혹시 이거 좀 잘 못 푸신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좀 듭니다. 1번은 자치조례죠. 자치조례. 따라서 법규 명령의 법률로 위임을 할 때, 법률에서 위임을 할 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자치조례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에 지금 이제 2번이 이게 좀 질문이 좀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몇 번 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개인 택시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음주 운전을 했죠.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고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비로소 그때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는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쨌다는 겁니까? 음주운전으로 뭐 했다? 사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사망한 사람한테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사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가 실효가 되는 겁니다. 실효는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없어지는 거. 행정청은 가만히 있었는데 저절로 없어지는 거. 이게 실효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절로 실효됐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 택시 면허를 취소하면은 안 된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농담 삼아 이제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음주운전 하시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시게 되면은 개인 택시는 살아 있지만 계시면 개인 택시 면허가 없어지고 사망하시면 개인 택시 면허는 살아 있다. 이런 농담까지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 통칭이죠. 지극히 신중히 인정하자 이런 말 나왔고요. 4번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듯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 만들 수 있을 뿐이고요. 위임도 없이 개인의 권리, 의무 내용을 변경한다, 보충한다, 새롭게 만든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소송 문제죠. 재판 관할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자, 1번에 토지, 기타 부동산, 장소 관련된 처분은 토지, 부동산, 장소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임의 관할이다라고 했죠. 이번에 수소법원의 재판 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관할법원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요. 소송 당사자에게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 신청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낯선 선지예요. 낯선 선지입니다. 이 선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신청권이 인정이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민사로 잘못 제기했죠. 그런데 민사법원이 수소법원이 행정소송 관할권도 있더라.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바로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민사사건, 행정사건도 동시에 관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줘라 이랬고요. 4번에 처분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 처분에 대한 취소를 병합할 수가 없다. 이거 화살표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손해배상 등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거지 이 소송이 이쪽으로 병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사사건은 행정사건으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지만 행정사건은 민사로 진행할 수는 없다.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 2번 선지를 처음 봤다 하지만 1, 3, 4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6번입니다. 자, 거부 처분 취소소송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 여기가 포인트죠. 내 토지 소유자 위반권이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습니다. 2번에 주민등록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있다는 거죠. 자, 3번에 신청권은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죠. 그걸 뛰어넘어 신청의 인용이라는 결과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신청권을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신청에 예를 들어 서류 하나를 빼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청이 인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청이 인용될 수 없죠. 이 경우 또는 정당한 신청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정당한 신청권은 있는데 신청이 인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신청권 여부는 일단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경우였느냐 인용될 수 없는 경우였느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 3번이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사항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접수 의무, 민원을 접수하라 이런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민원인에게 그 요구하는 내용 그대로를 인정해줘라 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민원에 접수를 해줘라 라는 거지 꼭 받아줘라 이런 말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 당연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자, 7번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헌법 40조 헌법 등등등을 살펴보면은 의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사항에 관하여는 당의 행정관이 법 정립 권한을 갖게 되고 그죠? 의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부한테 위임을 해줘요. 야, 이거 너희들이 만들어봐 라고 위임을 해주면 이제 행정기관은 그 법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고시로 만들 건가?
대통령령으로 만들 건가? 물론 형식과 절차를 정해서 위임을 해주면 정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정해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고시 형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고시 등으로 위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고시 등으로 위임을 해줄 수도 있고 입법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전문적인 거, 기술적인 거, 경미한 거, 업무 성질상 의미 불가피한 거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것들만 한해서 고시 등의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3번에 9. 지방 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이게 형식이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지침이기 때문에 뭐 지침, 지시, 예규, 고시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의 형식인데 이건 뭐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인정을 받았어요. 예. 4번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이 되므로 처분성을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단 두 부분이 틀렸는데 법령 보충 규칙은 일단 법규명령이에요.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처분성을 갖는 경우, 즉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줄 때는 바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이제 고시가 되겠죠. 따라서 4번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손실보상제도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역시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나왔는데 피고가 중요하죠. 피고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청구하면은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고요. 사업시행자가 원고였다면은 피고는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양 당사자가 되죠. 따라서 1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작용에 의해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라는 점에서 특별한 희생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수인 매립면허 고시가 있다고 꼭 사업이 진행이 되려는 법은 없거든요. 고시가 있었지만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더란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자금 사정이 갑자기 나빠져 버렸다라거나 갑자기 또 공익성을 상실했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민간인도 당연히 토지 수용권이 있습니다. 4번 토지보상법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세입자 나왔죠. 선생님이 세입자는 두 개를 잡아라 이래. 세입자는 두 개를 잡아라. 첫 번째가 생활대책, 즉 이주대책 세워주지 않습니다. 집주인한테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받아가지고 나가면 된다. 따라서 이주대책 세워주지 않는데 두 번째 다만 이사비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이사비가 뭐다? 공법상 권리, 공권이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 4번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선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소송이 그냥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판결의 기속력 오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각 판결입니다. 기각 판결은 없죠. 기속력이 없어요. 기속력이 뭐예요? 행정청 너희들 졌으면 승복해. 따라라. 엄한 짓 하지 마.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각 판결은 행정청이 이겼기 때문에 판결 취지에 반하는 짓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이유 등에 미치고요. 3번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인데 절차 위반으로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절차 위반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준수해서 똑같은 처분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3번이 옳고요. 4번의 취소 판결의 기속력 위반은 무효입니다. 판결 안 따라 무효죠. 10번입니다. 소위 이건 뭐 난이도 하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1번의 지방의원 제명 의결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어때요? 소위 계속
있죠. 월급 받아야 됩니다. 2번에 경원관계입니다. 두 개를 청구할 수 있죠. 전업 허가를 취소해. 이것도 되고요. 나의 거부를 취소하라. 이것도 가능합니다. 3번에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등 확인 소송 먼저 지금은 보충성 폐기되었고요. 4번에 고교 퇴학 처분입니다. 고교 퇴학 처분 취소송 중에 이 사람이 고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에 패스를 합니다. 하지만 소익이 있다. 너무 기본적인 판결이죠. 출제죠. 자, 11번입니다. 역시 또 뭐 취소 소송 기판력 물었습니다. 1. 기판력은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속력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행정소송법에 따라 8조에 행정소송법이 없는 것은 무슨 법 따른다?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이 준용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면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전소가 후소의 선결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는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달라졌더라도 기판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취소소송. 이게 전소야. 후소는 국가배상소송이야. 따라서 전소, 후소가 취소소송이고 국배소송이기 때문에 소송물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전소가 후소의 전제가 된다거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 이때는 미칠 수가 있어요. 3번 역시 기출. 과세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됩니다. 어쨌다는 거예요. 처분이 적법하다.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확정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분이 적법하니 무효등 확인 소송은 어떻게 청구하겠어요? 처분이 취소도 아닌데 무효일이 있나? 예. 4번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배상소송에 국가나 공공단체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판력은 소송의 당사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게도 미친다는 거.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고요. 12번입니다. 자, 12번에 이제 2번 선지가 정답인데 이게 출신 판례예요. 출신 판례고 제가 그래요. 출신 판례 특강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제가 강조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판결이 등장했다. 출신 판결. 자, 일단 1번부터 봐요.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번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더라도 뭐가 달라져 버렸어요? 규범적 평가 혹은 근거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기속이었던 처분이 근거법이 바뀌면서 재량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떡하라? 처분사의 추가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분을 그대로 놔두고 사유만 추가 변경하지 말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처분을 취소하라. 그리고 새로운 근거법에 따라 다시 처분하라는 겁니다. 다시 처분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판결이 이번에 등장하게 된 거죠. 또 뭐가 있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괜찮아요. 뭐든 말해보세요. 이래더라는 거예요. 이때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했기 때문에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추가할 수 있다.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이것까지.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판결이 등장한 거예요. 예, 이게 2번이 틀린 거죠. 3번 처분청이 처분 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은 구체적 사실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법만 추가하면 괜찮아요. 4번에 어떤 처분 내용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요. 그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유가 처분 시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처분청은 그 처분에 대한 소송 사변종까지 그 사유를 적극 주장 증명하여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범위 내에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출신 판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3번 들어갑니다. 행정법 법원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주신 이 분은 지금까지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네. 다 맞췄어요. 자, 되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1번,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성립되면 평등이나 신뢰보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 받는다. 통과. 하지만 위법이다. 자기구속 안 된다. 좋아. 3번, 농림사업 지침서가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루어졌다라거나 공표만으로 신뢰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면 관행이 없었다. 공표만 갖고는 신뢰가 안 된다라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 처분하는 것은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사실관계가 이거요. 이제 농림부에서 농림사업 시행 지침을 이렇게 하달을 한 거예요. 밑으로 하달을 했는데 시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침이 조금 어설프다는 겁니다. 이게 어설퍼. 이거 안 돼, 안 돼. 나면서 추가로 논면적 기준을 자기가 또 만드는 거예요. 지침이 없는 거. 위임도 없어. 자기가 만든 거예요. 행정규칙이니까 만들어도 돼. 위임이 없어도. 그랬어. 근데 A라는 사람이 시장한테 농림사업 시행에 대한 신청을 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청이 이 지침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침에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거부를 해버려요. 왜 거부하느냐? 여기 안 맞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기준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느냐? 거부는 위법하다. 왜냐? 지침을 위반했잖아. 지침을 위반했어. 그러니까 이 거부는 위법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원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침은 위법이 아니다. 지침은 뭐밖에 안 돼? 행정규칙밖에 안 돼. 근데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위법이 아니야. 근데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위법이 될 수 있어. 어떤 경우? 평등, 신뢰보호랑 맞나. 자기구속이 될 때는 위법이 될 수 있어. 근데 지침의 공표만 가지고는 아직은 자기구속이 안 돼. 지침의 공표만 가지고 신뢰보호가 돼? 그것도 안 돼.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뿐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아직은 자기구속의 법리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케이죠? 예. 그래서 3번. 4번이 또 너무 쉬웠죠. 세무조사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위법한 세무조사고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과세도 당근 위법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판례 입자로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번 선지는 제가 예상 문제로 몇 번 냈는데 이거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땠어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서 지작물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따르지 않았더니 뭐가 날라와? 개고장이 날라와 영장이 날라오는 겁니다. 개고나 영장은 내가 철거 의무가 있어야 개고장 영장을 날리는 거지. 나한테 요구밖에 네가 더 했노? 요구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요구잖아, 요구. 부탁이잖아. 행정 지도잖아. 따라서 요구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행한 개고나 영장은 위법하다는 거죠. 자, 뭐 우리가 기본 이론 할 때 필기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철거 명령과 개고는 하자 승계가 안 됩니다. 3번에 철거 과정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별도의 권한도 필요 없고요. 4번 청문을 빼먹었다. 취소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청취하라. 청문 빼먹으면 취소다. 청취하라. 이렇게 암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정답은 1번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치유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뭐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추가 동의서 제출되더라도 치유 안 됩니다. 우리는 치유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나라예요.
그죠? 지금 2번 선지 원칙적으로 취해는 인정을 안 한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한 목적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칙으로 부정한 나라고요. 3번 이제 인정했고요. 4번 무효기 때문에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인정된 게 지금 3번 선지에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거 이거 인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세 처분과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과세 처분과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예정 통지, 예고 통지에 이유 제시가 다 되어 있더라. 이유 제시가 다 되어 있더라. 본 처분 때 이유 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유된 걸로 인정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청문서 도달 기간하고 이유 제시, 예정 통지, 예고 통지에 이유 제시가 되는 경우, 그 경우만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답은 따라서 1번 옳지 않습니다. 치유 안 됩니다. 16번입니다. 이게 또 좀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1번하고 4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례예요. 1번하고 4번. 그죠? 1번도 이미 상세 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 승인권자 승인도 없이 지 맘대로 목욕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폐쇄를 해버렸는데 적법하다라는 거고요.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량이다. 뭐 폭넓게 존중해주자. 즉 이겁니다. 자, 2번은 지금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 그린벨트 제도 개선 방안 아직 계획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안 돼요.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또 안 되는 게 뭐 있었죠? 예, 대학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기본 계획. 이것도 계획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3번이 정답인데 3번에서 갑자기 원지동 추모공원 어쩌고서 그래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랬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한번 생각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선지였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 우리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도시 기본 계획은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 아니다. 국민을 구속한다.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 행정기관 구속한다. 행정기관도 구속하지 못한다. 국민도 구속하지 못하고 행정기관도 구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한 도시계획 결정이 위법이냐. 이걸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행정기관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위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위반됐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냐면은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헐 처음 봤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크게 보여서 아마 문제를 못 푸신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핵심은 이거였는데 원지동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거기가 구로동이면 무슨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었어야 될 그런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7번입니다. 뭐 역시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예, 유승준 사건이죠. 우리 유승준 사건은 너무나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건 입국 금지 결정이에요. 입국 금지 결정이기 때문에 아직 어땠어요? 외부의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예, 내부적 성립 요건 갖췄고요. 뭐 전산망에 올려놨지만 외부의 공식적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아직은 행정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국 금지 결정, 디귿번, 공정력, 불가증력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처분이 아닌데. 자, 니은번입니다.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문서로 처분을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한 하자가 있다. 그렇죠. 무효입니다. 무효. 네. 행정절차법에 처분 신청도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분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효이죠. 문서로 하도록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있는데 외국인이잖아요. 제동포. 외국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됐던 거죠. 지금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 왜 문서를 안 했냐. 지금 이거 아니야. 뭐 행정절차법 외국인한테 적용해야 돼? 뭐지?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어요? 외국인, 출입국, 난민, 뭐 귀화 이거 행정절차법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게 아니라 거칠 필요가 없다. 곤란하다. 준하는 절차가 있다. 이때만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할 뿐이다. 그 이외에는 적용을 해줘라. 이랬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거부했잖아요. 사측 발급을 거부했잖아요. 사전 통지 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서 방식을 취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위법이야, 위법이 아니야.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거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위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무효야. 행정절차법 적용해줘야 된다. 무효야. 뭐 이랬고요. 또 하나가 또 문제가 됐던 거 있죠. 바로 재량이거든요. 이게 지금 리을번이죠. 무조건 사증 발급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재량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량을 성실히 행사해야 됩니다. 근데 재량을 불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리을번이에요. 상급청 또 뭐 지방 병무청으로부터 요구가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재량을 행사치 않았다. 그리고 그냥 바로 거부해버렸다. 이거 위법이다. 뭐라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니은번 맞고요. 리을번도 맞고요. 기억번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도 틀렸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18번, 19번, 20번 뭐 쭈룩 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뭐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이건 안 됩니다. 재심사 대상에서 안 되고 빠지고요. 이번에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는 이렇게 시작되죠. 당사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번 제3자는 틀렸습니다. 3번 공무원 인사관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적용되지 않는 것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번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 저걸 안 바꿔주겠다. 재심사, 취소, 변경해달라. 못 바꿔줘.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거 소송 못 갑니다. 정답 2번 쉽게 나왔고요. 19번도 뭐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행정 강제에 대한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상 강제 조치에 대해서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상 이외의 상을 타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법도 있고요. 국세 징수법도 있고요. 행정조사기본법도 있고 질서 위반의 규정 많이 행정 강제 다른 법으로 드는 거죠. 3번 즉시강제는 현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의무를 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자고. 이 부분이 포인트죠. 늘 즉시강제는 즉시의 방점을 찍어라 이랬죠. 즉시 눈앞에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할 틈이 없다. 의무를 부과했다가 불이행하면 그때 강제해야지 라고 하면은 이미 때가 늦어버린다. 이때 신체, 재산에 직접 실력 행사를 통해서 원하는 행정 결과를 실현하는 거죠. 4번 보안 처분 역시 뭐 형사 보안 처분 행정기본법 따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영업 허가의 양도와 제재 처분의 효과, 제재 사유의 승계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 사인의 공법 행위 단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본의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무신고 영업인 거죠. 이 경우 시정명령 내리는 거죠. 너 그거 신고 안 할래? 신고하고 해. 영업장 면적 변경 신청해야 돼. 신고해야 돼.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뭐 선생님이 맛집으로 이거 판례 말씀드렸죠. 맛집이었어요. 여기가 영업장이고요. 여기가 대문이고요. 여기가 집이야. 가정집이야. 근데 이 영업장이 되게 조그마해요. 사람들이 줄을 쭉 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 마루에서 이제 들어와라. 여기서 이제 음식 먹고 뭐 계산 여기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방문 열어도 방에서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맛집이다 보니까 이 집이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다른 사람이 샀어.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여기서만 영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만 영업장이니까 여기까지가 영업을 하더란 겁니다. 영업신고 받아주지 않고요. 제재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불법 증차를 실행하고 불법 증차. 유가 보조금을 받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에요. 행정청은 불법 증차 차량에 관해서 지급된 유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양수인 책임 범위는 지위 승계 후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액에 한정합니다. 전 사람이 받은 것까지 이 사람한테 네가 토해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3번입니다. 행정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에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 사업 면허를 들어 양수인에게 제재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 회사가 법인이 합병되면 따라가요. 합병되면 따라가는데 회사가 분할됐다. 전 법인의 위법을 들어 신설법인한테는 제재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셈이랑 같이 또 푸니까 어렵지도 않았네. 그래요. 몇몇 개가 어렵게 보이는 게 있었지만 정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그러시죠.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잘 안 읽혔고 어려웠던 것이 셈이랑 문제를 같이 풀면 되게 쉬워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법이 그런 측면이 좀 강한 그런 과목입니다. 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문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바로 여러분들 일단 궁금해라 하실까봐 일단 문제를 띄우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찍어주신 사진 그로 제가 해설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제가 교환 올려놓을 테니까 옆에 교환 다운 받으셔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해설 쌤이 충분히 달아놓을 테니까 해설만 가지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해설로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학습 질문란에 질문을 올려놓으십시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튼 2025년 지방직 시험은 이제 이걸로 끝났고요. 또 이제 2025년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남아있는 시험이 이제 군무원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우리 군무원 수험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지방직 시험을 보러 선생님이 좀 가서 좀 봐라. 현장 분위기도 좀 보고 현장에 한번 가는 것이 참 큰 경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원서를 안 내신 분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군무원도 공무원도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군무원이 문항이 5문항이 많다 보니까 조금 좀 지엽적인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공부를 해야 되실 거예요. 2026년을 지금 대비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판례, 핵심 단원 어디에요? 핵심 단원이 행정, 행위, 행정 소송, 그 다음에 국가배상, 손실보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행정입법. 뭐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됐죠. 행정절차법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원 중심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판례 꼭 공부 잘 해놓으셔야 돼요. 출신 판례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신 판례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밤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